Oh my god. 안녕하세요, 오마이갓의 루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게임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게임이에요. 게임하는 법부터 주의사항까지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Just One 이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SDJ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가장 큰 영화상은 아카데미가 대표적으로 있죠. 이거는 독일에서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드게임 상이에요. 2019년에 가장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이 게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3명에서 7명까지 할 수 있고 8세 이상 20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을 정말 제대로 즐기려면 10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게임을 사면 가장 좋겠지만 안 사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이 게임의 기본 룰을 설명해 드리고 그 뒤에 이 게임으로 약간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때 활용할 수 있게 응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구성물은 아주 간단해요. 요거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답을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이런 판이 7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7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펜이 7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룰은 경쟁하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많은 문제를 맞추는 협력 게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카드를 임의로 13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힌트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를 맞추는 사람은 질문지 하나를 자기가 안 보이게 이렇게 앞으로 꼽습니다. 꼽으면 5가지가 있죠.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번호를 하나 불러요. 1부터 5 사이에. 그러면 제가 1 불러볼게요. 1이면 얼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나머지 힌트를 주는 사람들은 얼음에 관한 힌트를 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얼음이라는 힌트를 가지고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요. 4명이서 고체, 정육면체, 물, 냉동실 이 4개 나왔으면 답을 맞추는 사람은 이 단어 4개를 보고 답을 유추하는 겁니다. 얼음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웬만하면 얼음 맞췄으면 되는 거고,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이 뭐냐면 저스트 원이잖아요. 나만의 단 하나의 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힌트가 나왔어요. 고체, 정육면체, 물 이렇게 되면 물 2개 겹쳤잖아요. 이때는 물의 힌트는 지워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맞추는 사람은 고체, 정육면체만 보고 답을 유추해야 되는 거예요. 유사위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힌트를 줄 때 너무 뻔한 힌트를 주면 겹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 약간 다른 힌트를 줘야 되고, 또 너무 멀리 주자니 이상한 힌트들만 나와서 맞추기 더 어려워지고, 이런 아주 딜레마가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맞추는 사람은 뭐 3가지 경우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정답을 맞췄을 때, 맞췄다면 요 질문지 카드는 앞면으로 옆에 모아둡니다. 이거는 정답 맞췄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정답을 모르겠어 이럴 때는 패스를 해줬어요. 패스를 하면 요 질문지 카드를 뒷면으로 딴 데 두는 거예요. 이거는 못 맞췄다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만약에 답을 말했는데 오답을 얘기했어. 이렇게 되면 13장에 빼놓은 카드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것도 한 장이 소비가 되고 그 위에서 한 장이 더 소비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11장이 되겠죠. 이제 다 맞춰서 11점밖에 안 되겠죠. 네, 보면 뭐 13점은 완벽하군요. 뭐 12점, 11점, 9점, 10점, 7, 8점, 4, 6점, 0점에서 3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게임 끝났을 때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뭐 너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원래 기본 게임 룰이 되겠고, 이것을 레크레이션으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레크레이션 할 때는 특별히 준비할 거는 사람 수만큼의 펜, 그리고 A4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팀이 나눠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팀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 맞추는 사람만 뒤로 돌게 하고 사회자가 정답을 한 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얼음이라고 줬어요, 문제를. 그리고 나머지 힌트를 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A4지라든지 아니면 스케치북 같은 것도 괜찮아요. 한 장씩 줘서 답을 쓰게 한 다음에 답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물이라 답을 썼는데 이때 사회자분은 중복된 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답은 내려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겹친 답들만 보인 상태에서 문제 맞춘 사람을 뒤로 돌게 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남아있는 힌트를 보고 답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때는 뭐 감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답을 이야기해서 맞추면 정답,
틀렸다면 점수를 못 얻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팀하고 돌아가면서 답을 쓰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맞추는 사람도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재밌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힌트를 줄 때 쓸 수 없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룰북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을 조금 변형시킨 힌트는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얼음이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때 열음, 뭐 이렇게 약간 한 글자랑 한 획을 변형시킨 그런 답은 쓸 수 없고요. 두 번째, 얼음의 영어가 아이스잖아요. 이때 아이스라는 영어로 해석한 힌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단어가 포함된 힌트를 줄 수 없어요. 얼음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얼음 공주 뭐 이런 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면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짜장면 이렇게는 줄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새로 창조된 말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얼음이라는 예를 들면 아차차거 뭐 이런 식의 단어는 힌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처음과 약간 비슷한데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힌트를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숫이라는 문제에 숫이라는 힌트를 줄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비밀 단어를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면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짜장,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짜장 동그라미 이렇게 빈칸을 힌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스트 원 설명은 마쳤고요. 이 게임이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한 2만원 초반 정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온라인 모임할 때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그 후에 여러 행사 때 레크레이션으로 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한 협력과 그리고 경쟁 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비틀었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인사드릴게요. 안녕.